저는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이 왜 결혼식을 하는지 알아봤었거든요. 각자의 사정은 다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결혼식을 하시거나 결혼식을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이유가 없진 않았지만 그것보다는 결혼식이라는 신성한 약속을 하고 싶었어요. 결혼식의 의미가 부부의 관계를 맺는 의식이잖아요. 요즘 결혼식이 보여주기식으로 변질된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결혼식을 한다는 건 내가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과 희노애락을 기꺼이 함께하겠다는 서약이니까 저도 진지하게 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맹세를 하는 그 순간에 저와 신랑이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랑의 서약도 서약이지만 저는 드레스에 대한 로망도 그만큼 컸던 것 같아요. 화려하고 하얀 드레스를 입고 버튼로드를 우아하게 걷는 게 어렸을 때부터 로망이었어요. 그리고 드라마 보면 웨딩드레스 고를 때 신랑이 너무 예쁘다고 감동받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들도 너무 행복해 보였고 신부 대기실에서 환하게 웃는 신부의 모습도 너무 예뻐 보였어요. 내가 결혼할 때에도 저런 행복함이 가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 모든 과정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 되기를 바랐어요. 자, 그럼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이 저는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 결혼식 이외에도 선택해야 될 가짓수가 정말 많은데 저는 선택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결혼식 준비는 대부분 정해진 기한이 있고 여기저기서 독촉을 하시니까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집 인테리어도 바로 작업이 들어가야 되고 회사 일은 너무 바쁜데 웨딩홀에서 이것저것 보내달라고 하고 직접 방문해서 체크해야 될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이 재밌다기보다는 너무 정신없고 바빴다는 기억이 많이 나요. 만약 저같이 선택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좀 귀차니즘이 있으신 분들은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이 유쾌하지만은 않으실 것 같아요. 백조가 우아하게 물 위에 떠다니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발을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결혼식이라는 아름다운 과정 속에는 엄청난 준비가 필요한 거구나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 결혼식을 했어요. 사실 저희는 원래도 와주실 분들이 적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예상했던 하객 수가 반으로 줄더라고요. 원래도 대인관계가 넓은 편이 아니라서 초대할 친구들이 10명 이하였는데 코로나로 결혼식에 못 오는 친구들이 생기면서 더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둘 다 직장을 다니지만 회사에서도 오실 분들이 많지 않았는데요. 신랑은 회사 특성상 코로나에 더 주의해야 하는 곳이라 결혼식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았고요. 저는 부서 특성상 동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와주실 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서도 아시는 분이 많지 않으셔서 부모님 손님도 거의 없으셨고요. 게다가 저랑 남편은 고향이 달라서 고향 지인들도 오시기 어려웠어요. 특히 고향이 다르면 지역마다 코로나 확산 정도가 다르니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사실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는 하객이 많지 않아도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하객이 적은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제가 아끼는 사람들마저도 올 수가 없으니까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웨딩홀이 많이 횡했어요. 정말 상상 그 이상으로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해는 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와주셔서 축하해주신 분들께도 정말 감사했어요. 만약 저희처럼 대인관계가 넓지 않고 부모님 손님도 적으시다면 결혼식을 간소하게 하시거나 생략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 같아요. 근데 대인관계가 넓더라도 하객 수에 타격이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부모님께서 회사 생활을 유지하고 계시면 그래도 꽤 오시더라고요. 근데 부모님이 회사 생활을 하신 지 오래되셨다면 회사 쪽에서는 거의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웨딩홀 결혼식은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왜 특정 지어서 웨딩홀이냐면 웨딩홀은 하객 인원수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차이 나잖아요. 정해둔 인원이 오지 못하더라도 식대를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웨딩홀은 규모 자체가 크니까 하객이 적은 게 바로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객석이 비어있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모습도 싫었고요. 괜히 인원수를 채우려고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돌리는 것도 싫었어요. 저는 하객 수에 정말 신경을 쓰지 않을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식을 앞두고 있으니까
오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울적하더라고요. 근데 결혼식을 다 끝내고 보니까 하객을 많이 초대해야 되는 웨딩홀 결혼식보다는 어떤 형태이든지 규모를 아주 작게 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싶더라고요. 만약 제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웨딩홀에서 시간을 보내기보다 가까운 가족들과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결혼을 기회 삼아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선물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가족 중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코로나에 취약한 어르신들은 결혼식에 못 오고 오히려 지인들이 더 많이 오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결혼식은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이는 일이다 보니까 아무리 가족이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회사 사람들이나 친구들이 가족보다 더 축하해 주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족이 느끼는 만큼 기쁜 일은 아니니까 이런 점이 좀 아이러니하고 아쉽더라고요.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 결혼식에 못 오셔서 속상해 하시는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손자, 손녀 중에서 처음으로 결혼한 거라 정말 오래전부터 보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결혼식만큼은 가족들과 최대한 함께하고 싶어요. 오히려 그러는 게 회사 입장에서도 눈치가 덜 보여서 좋을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코로나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하는데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결혼식에 돈까지 내며 가고 싶은 분들은 많지 않을 거란 말이죠. 게다가 회사 직원분들 중에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도 많아서 청첩장 돌리는 일 자체가 좀 죄송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아예 안 했다면 그것도 좋았겠다 싶었어요. 만약 결혼식 대신에 둘이서 정말 진지하게 대화도 많이 나누고 둘만의 이벤트를 진행한다면 그보다 더 기억에 남고 행복한 순간이 있을까 싶어요. 그래도 좀 아쉬우니까 스튜디오 촬영을 한다던가 기억에 남을 만한 기록을 남겨서 결혼을 기념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웨딩홀 결혼식을 준비하는 동안 신랑이랑 이야기도 많이 못 나누고 계속 결정하느라 바빴거든요. 사실 결혼 준비에는 꼭 물질적인 준비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할지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런 과정이 충분하지 않아서 좀 아쉬웠어요. 만약 이제까지 축의금 내러 많이 다니셨다면 좀 아까운 마음도 드실 것 같아요. 근데 결혼식을 하든 안 하든 오실 분은 오시고 축의금 내실 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꼈던 게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온다고 했던 친구는 밥만 얻어먹고 오지 않았고요. 저희 남편도 친구 결혼 축하하러 3시간을 운전해서 참석했는데 그분은 저희 결혼식 때 그냥 축하한다고만 연락하고 축의금도 전혀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일을 경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걸 봐서는 굳이 축의금 때문에 결혼식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지인들이 어떻게 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만약 연락도 없고 축의금도 내지 않고 축하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그런 인연은 그만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려운 상황도 아닌데 축하해주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의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관계를 유지할 성의도 없는 거고 그만큼 친구로서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결혼하면 인간관계 정리된다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이번에 결혼하면서 대인관계가 정리되었는데 결혼식을 아예 하지 않았다면 더 명확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넓지 않거나 결혼식에 대한 의미가 중요하신 분들은 틀이 정해진 웨딩홀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차라리 소규모로 가족끼리만 결혼식을 올리거나 아예 생략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떤 선택이든 아쉬움은 있겠지만요. 이제 드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웨딩드레스를 고르는 모습은 제가 상상한 모습과 비슷했어요. 다만 면사포나 귀걸이 같은 액세서리를 미리 맞춰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식 당일날 고를 수 있다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결혼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식 당일은 굉장히 정신없거든요. 근데 식 당일날 액세서리를 고를 수 있어서 저는 거의 3분 만에 고른 것 같아요. 또 엄청 급하게 메이크업하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급하게 액세서리를 고르고 급하게 나가는데 정말 여유가 1도 없으니까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길 수가 없었어요. 그냥 신성한 의식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요. 바쁘기만 하다가 끝나요. 약간 그런 느낌 같았어요. 그 가수분들이 공연할 때 의상을 바꿔 입으시잖아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옷을 굉장히 급박하게 갈아입으시거든요. 제 모습을 가만 보니까 결혼식이라는 무대 뒤에서 신부들끼리 의상 체인지를 하는 모습 같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웨딩홀 결혼식이 공장식 결혼 같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개성이 부족하고 너무 비슷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일부 동감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고 원하는 바가 분명했으니까 형식적인 행사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결혼식을 형식적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도 상황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물론 웨딩홀마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준비하시는지에 따라서 느끼시는 바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결혼식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는 기대하는 바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교통이나 식사 같은 하객들의 편의에 기대를 품으실 수 있고 저처럼 결혼식의 본질적인 의미에 기대를 품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만족하지 못한 건 제가 웨딩홀 결혼식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인 것 같아요. 웨딩홀 입장에서는 같은 홀에서 여러 결혼식을 진행하다 보니까 충분한 여유를 가지기 어려운 거고 모든 것이 한 고객만을 위한 것은 아니니까 당연히 비슷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여유가 없으니까 당사자인 신랑 신부가 그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가 없다는 데에서 실망과 현타가 왔고요. 똑같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똑같은 액세서리를 찬 채로 먼저 온 신랑 신부 결혼식이 끝나길 기다리는 게 또 굉장히 현타가 오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결혼식은 이게 아니었는데 싶었어요. 그리고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결혼식 당일날 메이크업 받으려고 웨딩홀에 시간 맞춰 도착했는데 앞팀 메이크업이 아직 안 끝났다고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자리니까 메이크업에 공들이고 싶은 마음은 100번 이해하지만 제 메이크업 시간이 30분 이상 지연될 정도로 늦은 것에 대해서는 좀 직원들의 대응이 아쉬웠어요. 그리고 메이크업 받으려면 가운을 입어야 되는데 탈의실이 벽으로 구분된 게 아니라 커튼식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커튼 바로 앞에 앞팀 남자 가족들이 있는데 거기서 갈아입자니 정말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 공간이 딱 한 사람 서 있기도 아슬아슬한 곳이었거든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메이크업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것마저도 제가 원하는 대로 메이크업을 해주지 않아서 정말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런 경험은 당연히 일반화할 수 없어요. 저는 모든 웨딩홀이 이렇습니다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뭔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너무 상상 속에서 결혼식을 꿈꿔왔던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결혼식을 다 마치고 나니까 내가 왜 결혼식은 신성한 의식이라고 생각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성함은 전혀 없고 정말 말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행사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조금 더 내 식대로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도 결코 쉽지가 않아요. 저는 웨딩홀 결혼식이니까 웨딩홀에서 도움을 많이 줄 줄 알았는데 제 생각만큼 도움을 주시진 않더라고요. 도움을 준다고 해도 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가 다시 알아봐야 했고요. 입장곡이나 퇴장곡도 웨딩홀에 어울리는 곡의 리스트를 주는 줄 알았는데 그냥 곡 한 개만 주시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너무 형식적이고 특히 신랑 입장곡이 이상해서 모든 곡을 다시 골랐는데요. 둘 다 너무 바빠서 음원을 다운받고 편집하는 과정조차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게 어렵게 곡을 정하고 편집했는데 생각보다 버진로드가 짧아서 주례 선생님 쪽으로 가니까 음악이 뚝 끊기더라고요. 세세하게 신경 쓴다고 했는데도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결혼식 준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집중할 수 없었던 건 구두의 높이 때문인데요. 보통 구두 높이가 아무리 높아도 10cm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키가 작다 보니까 거의 서커스단 수준으로 높은 신발을 신었어요. 센티미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이런 모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발가락부터 발꿈치까지 전부 통굽으로 되어 있는 걸 신고 다니는데 서커스 하는 기분이 들어서 또 현타가 오더라고요. 신부 대기실에서 거울에 비친 구두를 보니까 이 결혼식은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습으로 연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구두 덕분에 사진에서는 정말 비율이 나쁘지 않았지만 진짜 문제는 버진로드를 걸을 때였어요. 제가 원래 잘 넘어지거든요. 근데 구두까지 신다 보니까 자꾸 드레스가 걸리고 주춤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꿨던 우아한 입장은 물 건너갔습니다. 그래도 또 다른 재밌는 추억이 생긴 거니까 재밌긴 해요. 그런 높은 구두를 또 언제 신어보고 또 언제 예쁜 드레스를 입고 버진로드를 걸어보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소원 성취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상상했던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제가 경험한 결혼식은 너무 정신없다가 이제 결혼식을 즐길 수 있겠다 싶을 때 끝나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웨딩홀 관계자분들이 다 그렇게 느낀다고 하시는 거 보고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개인의 성향과 환경에 따라서 크게 차이 날 수 있는 거고 웨딩홀의 상황도 다 다르니까요. 제 의견을 일반화하지 마시고 각자의 상황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